발효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라던가 과연 발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킬 때 환경 여건들, 그 다음에 뭐 설탕으로 하는 발효는 어떻게 하고 소금으로 하는 발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것과 전통 발효에 대한 얘기들을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오늘 지금은 요 얘기할 거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효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시키는 우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과를 발효시키거나 쌀을 발효시키나 이럴 때 그 원물이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발효를 일으키고 있는 미생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발효를 좀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원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가장 잘게 부셔내는 기술. 일반적인 물질들은 땅속이나 공기 중이나 이런 데서 물질들을 끌어내서 합성이라는 과정, 광합성을 하던 아니면 뿌리에서 합성을 하던 줄기에서 합성을 하던 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잡한 복합체의 물질 구조를 갖춰요. 그래서 그것들이 섬유소나 리그닌처럼 줄기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피를 만드는 조직도 있고, 과육을 만드는 조직들도 있고, 탄수화물 같은 곡물을 만드는 조직들도 있어요. 이거는 복합체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복합체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를 해내면 작은 물질들을 수없이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물질들을 우리가 태워요. 낙엽 하나를 태워요. 아니면 사과나무 가지 하나를 태우면 보통 1500에서 2500까지의 물질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사과잎은 몇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면 굉장히 단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20가지, 30가지 아니면 많이 생각해봤자 1, 200가지. 그런데 기실은 그것의 10배인 1500에서 2500가지 정도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잘게 부셔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부셔진 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도 찾고, 그 부셔진 걸로 가지고 뭐냐면 농사에서 다시 얘들을 결합시키는 데 쓰는 소재를 만드는 게 농업이에요. 제가 공생농법에서 발효를 가르쳤는 이유가 하나는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하나,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측면에서 두 가지로 발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분해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이나 이런 쪽에 좀 관여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발효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냐면 이래요.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넣는 거예요.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자, 온도, 습도, 광, 그걸 조절하고 거기에다가 사과니 아니면 감자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미생물을 극도로 키워내는 기술도 발효라고 봐야 돼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게 미생물의 대사물질과 이 물질이 분해된 것과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를 발효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뭐냐면 주축이 어떤 물질이냐 또는 어떤 균이 작동되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조건이라는 것, 이거를 명확하게 발효해서 잡아주지 못하면 발효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를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를 대부분 먼저 얘기를 하고 발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끌고 나가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를 보면 대부분 염발효예요. 속물 활용한 그 발효인데 대표적인 것이 김치,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들인데 이 발효가 조건이 정말 달라요. 물론 이제 술 발효하고 식초 발효 이런 것들도 전통 발효에 들어가네요. 근데 이 조건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발효에 대해서 눈을 떠요. 이 소재를 주고 발효를 하고 이러면 대부분 발효를 못해요.
근데 이 소재를 입고 김치를 한번 담아 보세요. 그러면 김치를 담아요. 김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발효인데 자기가 김치는 담으면서 발효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식초는 만들면서 발효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발효 자체를 아주 손쉽게 접근을 하는 개념을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명확히 아느냐로 접근을 하면 발효는 아주 쉬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장을 담을 때 이제 콩을 이용해요. 콩을 이용해서 콩을 첫 번째 삶죠. 왜 콩을 삶아서 발효를 해요? 안 삶아도 돼요. 얘를 가지고 뭐를 해도 되냐면 볶아도 돼요. 달달달 현미 볶듯이. 콩을 꼭 삶아야지 발효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콩은 지방 종자예요. 지방은 물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크게 결합이 돼 있어서 우리가 발효를 시킬 때 쓰는 게 거의 효모균주인데 얘는 이걸 못 부셔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을 주먹으로 때려서 부시라면 저걸 못 부셔요. 저걸 부시려면 망치나 포크레인이 와지 땅땅땅 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열을 가해서 삶거나 볶으면 뭐가 되냐면 저게 풍화가 된 것처럼 부실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발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발효는 뭐냐면 섬유소, 리그닌, 그 다음에 셀룰로스, 지방 이런 거는 발효가 일반적으로 습식 발효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얘들을 발효하는 거는 우리가 토양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토양 개량할 때 이루어지는 발효라던가 아니면은 버섯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건 이 위에 물건을 발효를 하지만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 그 밑으로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물질들을 전부 다 와해시켜 놔야지만 그 다음에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해시키는 과정은 삶는 것 외에도 어쨌든 단백질, 그러니까 지방을 깨주기만 하면 어쨌든 발효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효를 할 때 뭐를 했냐면 콩을 볶아서 발효를 했어요. 콩을 어쨌든 지방만 깨면 돼요. 그래서 콩을 팬에다 놓고 몇 감 하나씩 넣어갖고 그거를 볶았어요. 싹 볶아내니까 뭐가 되냐면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콩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면 장 속에 있는 대장균이 그 지방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고, 이거를 삶은 거나 볶은 거는 미생물이 먹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로 조절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콩을 삶을 때 물을 넣잖아요. 볶은 애는 수용액을 넣어주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단백질부터는 발효를 한다는 거예요. 콩 전통 발효에서 첫 번째 배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렇게 삶아낸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어요. 청국장을 만들 때 청국장을 만들어서 먹는 게 청국장을 우리나라는 꼭 찌개나 이런 걸 끓여요.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찌개로 안 끓이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생식으로 밥하고 같이 낫또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 청국장은 끓여야 되고 낫또는 안 끓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국장은 할 때 온도 끝선을 안정해 놨어요. 청국장은 무조건 인체보다 더 높은 36도 이상에서부터 발효를 해요. 35도에서부터 발효를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38도, 여기가 발효가 제일 정점이에요. 40도. 그러다가 42도, 45도를 올라가면 청국장균이 다 죽어요. 청국장균이 죽었으니 뭐예요? 그게 사체잖아요. 그럼 그 사체를 뭐냐면 다른 세균이 먹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국장은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을 38도 선의 온도를 낮춰서 앞뒤로 이렇게 1, 2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히터를 하고, 추우면, 더우면 열어주고, 그러다 저어주면 안 돼요. 살짝 열어주면서 온도를, 내부 온도를 딱 38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끈적끈적한데 그 전에 꾸릿꾸릿한 청국장의 맛이 안 생겨요. 이거는 된장 만들 때도 똑같아. 된장 만들 때는 나중에 된장 내주를 띄울 때도 온도를 안 맞춰서 띄운 된장은
나중에 1년, 2년 지나도 된장의 맛이 어떤 선을 못 올라가는 이유는 메주를 띄울 때의 온도가 그 안에 있는 균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냥 푹 덮어 놓는 거예요. 밑에다가 메주 온도도 38도예요. 식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온도선을 넘어가 42도 정도 되면 애들이 기절을 해요. 45도가 되면 다 죽어서 죽은 걸 먹는다고, 세균이. 그 시체를. 이거는 토양 발효할 때도 토양에서도 그 화학 비료를 넣었을 때 땅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죽은 균을 먹으면 뭐가 되냐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뭐냐면 청국장은 끓여 먹는 거예요. 생장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얘를 딱 38도를 유지하는 발효를 했다 그러면 나또처럼 그냥 먹어도 돼.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이 얘기 들어봤죠? 그게 온도를 명확하게 컨트롤한 청국장은 센 걸로 먹어도 기본적으로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온, 그 청국장 말리는 건 고온 발효인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요. 온도를 올리면서 기존에 청국장이 잘못됐다는 것도 하나 집어 넘어가요. 왜냐면 그걸 집어 넘는 이유들이 뭐냐면 발효에서 온도라는 조건이 맞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거나 안 되거나를 조절하는 게 온도 조건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국장을 우리가 담을 때 밑에다가 볏짚을 까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 뭐 공기를 통하게 해준다거나. 그런데 근본적 원인은 볏짚 속에 들어있는 고추균이라고 하는 사상균주, 공생균주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볏짚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볏짚을 넣을 때 이 볏짚이 오염돼 있거나 더러운 볏짚이라면 청국장 맛은 버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그런 볏짚이라면 굉장히 좋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식물의 사상균을 이용해서 상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내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균주를 갖고 있는 식물이 어느 만큼이냐면요, 우리나라 식물의 40%가 공생균주를 갖고 있어요. 40%가. 그렇다면 뭐냐면 식물이 우리나라 종류 5,000종이 넘다면 2,000종의 사상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청국장이 2,000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볏짚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콩깍지를 이용해요. 여름에는 그냥 갖다가 놓으면 청국장 띄울 때 놓으면 바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기존의 볏짚, 버섯으로 만든 청국장하고 콩깍지로 만든 청국장을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차원의 맛이 달라요. 그러면 사상균주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사상균주가 맛있는,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같은 거, 표고버섯을 깔고 표고버섯을 넣어서 청국장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표고버섯에 있는 균주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걔들은 큰 버섯 균주라서 명확하게 잘 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을 사용을 할 때는 효능면에서는 기가 막혀져요. 왜냐하면 걔들이 뭘 먹을 거냐면 콩의 껍질을 먹을 거라서. 콩의 껍질은 사포닌이 위주예요. 그래서 버섯을 잘 활용해서 청국장을 띄워낸다면 굉장히 다른 장을 끓여낼 수 있어요. 생버섯이어야 돼요. 생콩깍지여도 되고 마른 것도 되고, 겨울 같은 데는 하루 이틀 따뜻한 곳에서 물에 쭉 신 다음에 하루 이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깨어나요. 그냥은 안 깨어나요. 은 좋아요, 너무. 그건 그냥 지금 균이 막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생콩은. 자, 볼게요. 온도 높은 설정이었고 청국장은 폐쇄하지 않아요. 산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상균주를 공생균주로 활용하는 발효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건식도 습식도 아닌 반건식이에요. 이게 청국장 발효예요. 조건으로 따지면. 그래서 청국장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전통 발효에서 두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간장이에요. 간장을 담는 게 장 담는 날이 있어요. 장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장날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막날이라고 표현도 하고 장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막날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에요. 장을 담는데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이 지나면 장을 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장을 담는 건 그 김장을 담는 12월 말부터 여기까지 쭉 장을 담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끝내라는 뜻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발효 기간이 안 돼서 나중에 뒤에 있는 발효들이 안 돼서 뭐가 되냐면 부글부글 여름에 끓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날까지는 장을 담으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매주 이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 장날 오기를, 막날이 오기를. 앞으로 담으면 담을수록 뭐냐면 저온이고 숙성 기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도 장날을 기다리면 그날이 뭐 손이 없니 뭐니 하면서 엉뚱한 짓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는 막날이에요. 막날이라고요. 마지막 날. 1월이나 정월 날짜가 있어요. 장 담는 날짜가. 그게 뭐냐면 그게 정말 막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담아라. 뭐냐면 추울 때 담아요. 간장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소금으로 연발효를 해요. 근데 이 소금은 뭐냐면요. 끓인 소금이에요. 소금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장 담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 좋다 그래서 생수에다가 천일염을 녹여요. 그러면 이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조건 소금은 끓는 물에다가 넣어야 돼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야지 소금이 알칼리로 변해요. 이게 장난 삼아서 한번 이걸 해보세요. 소금 티스푼 하나를 가지고 생천일염을 먹어봐요.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그 동일한 양의 천일염을 넣고 녹여서 먹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천일염을 먹으면 설사를 쫙쫙 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산성식품이라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산성에서 싹 죽여서 그냥 쫙쫙 설사를 해요. 장을 한번 비우고 싶다면 과감하게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티스푼 한 2개 정도, 50mg 정도를 그냥 먹어요. 찬물에. 내일 설사 때문에 어디 가기 싫어 이럴 때는 소금을 넣어봐요. 근데 끓인 물에다가 넣으면 설사를 안 해요. 우리가 된장찌개 끓이고 요리할 때 소금에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 이 소금은 들어가면 설사를 안 해요. 생소금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이나 이런 걸 담을 때 생수에다 담는 거는 뭐냐면 정말 미련해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유들이 뭐냐면, 자, 알칼리 발효예요. 소금에다가 열을 가함으로써 알칼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천일염으로만 발효가 돼요. 왜냐하면 생물이 자라려면, 생명력이 자라려면 10% 이상의 미네랄이 있어야지 생명이 자라요. 근데 정제염이나 제제염은 이상의 미네랄이 없어요. 순수한 NaCl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명을 못 키워내요. 기본적으로 바다와 같은 나트륨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지만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가 있어야 생명 활동을 해요. 생명을 활동을 하려면 10% 정도의 미네랄이 있어야지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네랄 발효예요. 염 발효예요. 미네랄이나 염이나 소금이나 같은 용어예요. 한국말이냐 중국말이냐 영어냐는 거지, 염 발효는 미네랄 발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장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칼리 미네랄 발효. 여기에 어찌 보면 발효 방식에서는 그거고요. 거기다 용어가 이제 2개 더 붙어요. 뭐냐면 저온에서 담죠. 그리고 간장은 물에 잠기죠. 바깥에다 그냥 저온에다 메주를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소금물을 이용해서 잠그죠. 그러면 뭐냐면 저온, 습식, 알칼리, 미네랄, 발효. 이렇게 얘기하면 간장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용어에서 아마 좀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간장을 담으려면 메주가 필요하죠. 메주를 담으러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콩을 삶아서 밟아요. 왜 밟을까요? 잘 풀어지라고,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냥 단순하게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발효는 내부 발효이기 때문에. 연발효가 당발효처럼 외부 발효라면 밟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콩을 당발효를 시킬 거면 뭉치지 않아도 돼요. 연발효는 내부 발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꽉꽉 눌러서 내부의 발효를, 외부부터 소금하고 물이 침투하면서 내부에서 발효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병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를 할 때 보이차도 모두 병을 만들어요. 누룩을 발효시킬 때도 병을 만들어요. 그건 발효 공간을 주기 위한 거예요. 누룩을 만들 때 그냥 펼쳐놔도 누룩이 되지, 그걸 왜 해갖고 이렇게 병을 만들어요. 발효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눌러서 메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주를 만든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말려서 메주 안이 바깥이 거의 3분의 1 마르고, 한 3분의 1은 어느 정도 습도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안에 3분의 1은 습도가 있는 것 정도가 메주를 띄우는 상태로 들어가요. 자, 이 상태를 그냥 얘기하면 뭐냐면 반건식이에요. 아까 청국장은 반습식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반건식이에요. 그래서 청국장 발효와 메주 발효는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건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메주를 띄우기 전 과정까지예요. 그래서 이 반건식은 빠른 시간이면 좋고, 선풍기 같은 거 틀거나 바람이 잘 불거나 이러면 좋아요. 그냥 신속하고 빨리 마를수록, 띄우기 전 과정까지는 그럴수록 좋아요. 그래서 콩을 내놓고 가을에 들어가는 이유가, 메주를 가을에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 가을이 건조기예요. 여름에 지금 메주를 띄우려고 틀을 만들어 놔도 안 말라요. 썩지. 그래서 말리는 과정까지예요. 딱 말린 다음에, 말리고 나면 발효를 들어가요. 이때는 청국장하고 같은 개념의 접근이면 돼요. 그때도 우리가 볏짚 깔죠. 뭘 깔고 이래요. 이건 역시 공생균주, 사상균주를 이용하는 발효이고, 온도도 그때 낮춰도 안 되고 높여도 안 돼요. 38도를 딱 유지하면 안에서 하얀색 곰팡이가 펴요. 그러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덜어보면 검은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 노란색이 피거나 초록색이 폈다면 이거는 장을 담아도 맛이 없어요. 쓴 맛이 그대로. 네, 그래서 메주를 딱 잘랐을 때 메주 틈 사이로 흰 곰팡이가 잘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메주는 잘 만들었구나, 그러면 돼요. 지금 메주들 이렇게 살아가서들 보면 거의 검은 곰팡이가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과습하게 띄웠거나 저온으로 띄우거나 이러면 메주 맛 자체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메주를 띄울 때도 주변 살균을 정말 잘해줘야 돼요. 메주를 띄우는 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평수만큼 메주가 떠요. 메주가 띄우는 방이 10평이면 얼마, 15평이면 얼마, 이렇게 양이 딱 정해져요. 아무리 내가 메주를 요만한 방에서 많이 띄우고 싶어도 안 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잡균과 사상균의 숫자가 결정돼서 그래요. 그런데 메주를 띄우는 공간에 훈증을 하거나 이러고 띄우잖아요. 그러면 메주 띄우는 숫자가 한계가 없어져요. 주변을, 잡균을 제거해주면. 그러고 뭐를 해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콩집이나 볏짚이나 이거를 한 개마다 대주잖아요. 그러면 선반을 짜갖고 이런 공간 안에 꽉 채워도 메주 발효는 잘 돼요. 메주 발효 기간은 3일, 4일. 3, 4일이요? 네. 메주를 띄우는 기간은 3, 4일밖에 안 돼요. 네. 청국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청국장 보통 며칠 띄워요? 4일 띄워놔요? 2, 3일이죠. 근데 메주는 거기다 한 2, 3일 더 못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메주를 띄워도 일주일 이상 띄우는 건 없어요. 보통 요만한 균에 사상균이 들어가 딱 번지는 거 며칠이면 다 돼요.
예. 만들어만 주면. 네. 해 된다고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발효하는 과정이 아니고 반습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반건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를 이용해도 되고 선풍기로 틀어서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이거는 발효 과정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신속하고 빠르게 해서 뭐냐면 잡균이 안 들어오게. 신속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그래서 띄우는 것만 발효해요. 근데 그 기간은 되게 길어요. 진짜 짧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장을 바로 담으면 되는데 장날까지 기다려.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발효 교육을 하거나 이러는 게 뭐냐면 발효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발효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그거를 명확하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을 모르니까 뭐냐면 그냥 옛부터 전해지던 방식에 대해서 그걸 모르면 발효가 안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명확히 모르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한 사수를 하는 거예요. 막 와서 장단지 막 이렇게 막 다듬고 이러는 게 뭐냐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으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수의 개념으로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명확하게 알면 그건 다른 얘기지. 그렇죠. 매주 안부터 바깥까지 공간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온도기는 거기다 꽂는 거예요. 매주에다 꽂거나 매주 사이에 넣어놓거나 어떻게 해서 그 뭐 이렇게 덮어놓거나 해서 그 상태로 매주 할 때 이불 덮잖아요. 바깥으로 안 들어오게 열만 딱 잡히게 하잖아요. 신사기도 되는 빨라요. 응. 바로 띄워도 돼요. 그리고 바로 집어넣을수록 좋아요. 온도가 어디로 가 있냐면 야간 기온이 한 4, 5도로 떨어져요. 4, 5도. 겨울에 추워졌을 때 그때가 뭐냐면 추워지면 이미 되는 거예요. 막 털이 내리고 추워진다. 이럴 때 되면 장을 잠아도 되는 거예요.